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정선의에서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논의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후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어떤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이죠. 오늘 정선의에서 회계 처리 의혹 안건이 상정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제 금융당국의 3월 달에 감리위원회 개최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진짜로 이 회계 처리 의혹 안건이 상정되는지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어떤 분식회계로 가실이 아니라, 심각한 가실이 아니라 고의로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분식회계가 했다 이러면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확정해서 이제 기사를 경향신문에서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주가는 이미 이제 폭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앞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그리고 내부 거래 관련되는 매출의 어떤 가다 인식, 특히나 이제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헬스케어가 대규모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전년 대비 좀 더 늘어나서 3분기 말에 2조 154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액보다 높은 상태죠. 헬스케어는 이제 상장 때부터 계속 이제 이 재고자산 논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액평가에 따라서 손상 처리를 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5년 7년, 완제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2, 3년 정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금감원은 셀트리온의 주장대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유효기간을 새로 받기 전에 일단은 이제 재고자산 손상 처리를 해놓고 다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조치가 뭐 금융위가 이제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4단계라고 했죠. 금감원이 이제 감리를 시작하고, 이 정선이 산하에 있는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선이로 넘기고, 정선에서 의결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단계인데, 금융당국은 1분기 내에 최종 조치를 마칠 예정이라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안도 사안이고, 작년에 HLB 상황을 보면 거의 8, 9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결론은 사실 좀 어처구니 없이 났습니다만 셀트리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을 통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셀트리온에 딸라왔던 외국의 이제 투자자들도 셀트리온 하면 항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부분들을 합병 이슈와 더불어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위기가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우성이라든지 김영기 대표가 자사주 매입을 뭐 최근에 또 3,000주 만주씩 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회사는 총력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유익원 기자가, 이분이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 사태가 나왔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경향신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정선이 논의 연기 기사를 오전에 나왔죠.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정선이가 격주 수요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2월 2일이 설 연휴니까 아마도 2월 9일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금융위 관계자가 상정하지 않는다 말했고, 정례회의가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굉장히 이제 이 금융위 관계자하고 유익원 기자가 상당히 친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정선이 논의도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끝에 보면 감리위원회도 감리 결과를 12번 정도 지금 심의를 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논쟁이 치열했다는 소리고요. 각 위원들마다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된 어떤 의견으로 정선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자료 관련되는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어떤 회계 처리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제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그 문구를 또 달았어요. 이 경향신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계속 이제 당분간에는 불확실성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이 쉽게
이 당초 얘기대로 나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벨에서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장전에 좀 다루었는데요. 이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핵에 관련되는 그 의혹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융당국이 이제 어떻게 좀 내릴 것인가, 내부 매출이 제거 안 되는 어떤 구조로 원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이제 뭐 회계법인도 이 부분들을 적정으로 계속 했던 상태에서 재고가 어떻게 이제 적정한지 평가하는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내부 거래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이 내부 거래로 이제 진행될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지분 관계가 없다 보니까 위로 가면 이제 서정지엔 여기서 이제 지배를 하는 어떤 구조니까요. 근데 뭐 IFRS는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내부 거래 아니냐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일종의 이제 회계 처리상에서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IFRS에서는 연결로 했을 때는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하게 되면 매출도 지금이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을 합해보면 떨어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상의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은 그룹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 관계가 엮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회사다. 상호 간의 유변한 지배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연결로도 지금 재무작성 그 의무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이지만 셀트리온부터 이제 쌓은 매출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매출을 잡고 있는 어떤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셀트리온 별도의 매출과 셀트리온 그룹의 전체 어떤 매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합병해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줄겠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 가액 예상의 어떤 문제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제기되어 왔지만, 이런 걸 이제 지배 구조를 이제 제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 의혹이 재고 자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자산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헬스케어로 내기 때문에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어떻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램시마가 유럽에서 EMA 승인을 받죠. 근데 본격적으로 2015년도 팔립니다. 유럽에. 그리고 2016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이제 헬스케어가 재고를 늘리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보면 매출이 헬스케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체용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승인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고, 승인 절차할 때 이제 보유 재고가 어떠냐 이 부분이 이제 승인 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이제 뭐 6개월이라든지 안전 재고를 2년까지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헬스케어가 팔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승인 전에 이제 유통사로부터 물량이 나가는 것은 가매출로 이제 잡히니까 매출에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승인이 나야 매출로 차후에 이제 정산하는 어떤 구조가 초기했기 때문에 재고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재고가 이제 매출의 수십 배 정도로 재고가 계속 쌓여져 가니까 2013년, 2014년에도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 램시마가 이제 하고 헬스케어 어떤 보면 매출이 제대로 안 올라오니까. 근데 2015년도부터 이제 유럽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니까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액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헬스케어가 이제 2017년도에 상장 관련되는 부분 했을 때는 계속 이제 매출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제 또 매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2018년도에 줄다가 다시 2019년, 2020년도에는 매출이 계속 올라왔죠. 재고도 물론 이제 따라서 올라왔는데, 과거 대비하면 매출과 재고의 어떤 비율이 2020년 정도 되면 이전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흐름으로 이제 매출액과 재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팔리기만 하면 사실은 이 재고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어났을 때도 또 과거의 이 부분을 들면서 이제 금감원이 재고자산 어떤 처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더벨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과 셀트리온이 이렇게 매입한 제한을 적정으로 평가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이 의약품도
유통기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시각처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지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고자산제 손실 충당금으로 쌓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 안 하고 계속 이제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금감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이니까 계속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줄였던 부분의 기사도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격의 하락과 이 매도가 국민연금이 많았기 때문에 무려 2조 가까이 셀트리온 어떤 지분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2020년도에 8.32에서 36에서 작년도에 7.47로 줄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규로 5.66 정도로 작년에 늘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팔아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이제 페어 트레이닝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올해도 지속될지, 셀트리온의 어떤 회계 논란이라든지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된다면 다시 충분히 이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는 지분의 어떤 흐름들을 새롭게 다시 이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근원적인 부분들은 합병을 통해서 원천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정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큰 원봉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한 5일 내에 어느 선까지 이제 반등을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5일선 부근까지 장중에는 나왔다가 종가는 이제 16만 7천원, 그 다음에 시간에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공매도가 이제 상당히 또 오늘 또 줄었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오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규모로 샀던 부분들 반등 나오니까 일부 좀 파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제 5일선이 잡지 않았고 이 대규모 음봉이 큰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시가가 이제 19만 원대거든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복들을 어느 시점에 빠르게 하느냐가 이제 주가 방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18만원권, 예, 18만원, 19만원, 그러니까 17만원부터 19만원까지의 이 가격들에 대한 어떤 회복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이 부분의 어떤 데자뷰 흐름에 거의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합병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충분히 드러나는 지점이니까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수급도 이제 충분히 이제 스탠스가 바꿔지는 어떤 지점들을 계속 이제 12월 달부터는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뭔가 회사의 어떤 확실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제 저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의 주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